여기 한 유망한 스타트업이 거대 기업에 맞서 싸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법정 다툼의 결과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혁신가들에게 정말 중요한 생존 전략을 알려주거든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건 명백한 반칙입니다. 한 유망한 IT 사업가 A씨는요, 하룻밤 사이에 자신이 이루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죠. 그렇게 잘 나가던 스타트업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된 걸까요? 애쉬는 당시에 정말 인기 있던 메신저란 미디어 플레이어, 이 두 개의 히트작을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이 워낙 빠르고 편리하니까 사용자들이 그야말로 열광했죠. 회사는 정말 로켓을 탄 것처럼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거인이 나타납니다. A씨의 성공이 IT 생태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거대 기업 M사의 눈에 들어온 거죠. M사가 뭘 했냐면요, 자사의 다음 운영체제, 그러니까 OS 업데이트를 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메신저랑 미디어 플레이어를 그냥 끼워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용자가 이걸 지울 수도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M사의 업데이트 한 번에 갑자기 아무도 A씨의 프로그램을 찾지 않게 된 거예요. 사용자 기반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느낀 A씨, 결국 반격에 나섭니다. 거대 기업의 명백한 반칙 행위를 법정으로 끌고 간 거죠. A씨가 문제 삼은 건 바로 끼워 팔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소비자가 진짜 원하는 건 운영체제인데 그걸 사려면 원치도 않는 메신저 같은 다른 상품까지 억지로 같이 사게 만드는 행위예요. 한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서 다른 시장의 경쟁자를 말려주기는 아주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죠. 그리고 M사가 시장 지배자였냐고요? 네, 맞습니다. 당시 PC 운영체제 시장에 무려 77%를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뭐 거의 독점이나 다름없죠. 자, 이렇게만 보면 A씨가 이길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죠? 사실관계가 너무 명백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대 기업과의 싸움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와, 정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판결이 오늘날 혁신가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남기게 되죠. 이 판결 내용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법원은 M사의 끼워 팔기가 불법이 맞다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A씨가 받아야 할 보상금은 0원, 단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불법은 맞는데 피해 보상은 없을 수가 있죠? 이 말도 안 되는 결과의 중심에는요, A씨가 끝내 증명하지 못한 단 하나의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이 소송이 무너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거대 기업의 불법 행위와 우리 스타트업이 입은 피해 사이에 그 연결고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법률 용어로는 이걸 인과관계라고 부릅니다. 불법적인 행위가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거죠. 법적인 의미의 원인과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걸 증명해야 할 책임이 전부 피해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마을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아주 독점적인 햄버거 가게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햄버거 가게가 갑자기 햄버거를 사려면 무조건 자기네 가게 콜라를 같이 사야 한다고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끼워 팔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옆에서 콜라만 전문적으로 팔던 가게가 망해버렸어요. 이 콜라 가게가 바로 A씨의 회사인 셈이죠. 당연히 콜라 가게 주인은 소송을 겁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햄버거 가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가게에 끼워 팔기 때문에 망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시죠? 혹시 그쪽 콜라가 그냥 맛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라고요. 문제가 뭔지 감이 오시죠? 바로 이겁니다. A씨는 M사의 끼워 팔기가 자기 회사 실패의 유일하고도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걸 법원이 인정할 만큼 명확하게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그 연결고리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뼈아픈 사례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이 사건은 거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모든 혁신가들에게 아주 명확한 생존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자,
혁신가를 위한 행동 지침입니다. 필수적인 생존 전략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데이터를 매일 기록할 것. 둘째, 공정거래위원회에 먼저 신고할 것. 그리고 셋째, 하나의 플랫폼에만 모든 걸 걸지 말 것.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첫째, 데이터. 다운로드 수, 매출, 이탈률 같은 숫자들이야말로 나중에 법정에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둘째, 공정위 같은 정부기관에서 먼저 불공정 행위 판정을 받아두면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각화. iOS, 안드로이드, 웹 등 여러 플랫폼에서 사업을 하면 한 거인이 시장을 흔들어도 내 사업 전체가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거대 플랫폼 시대에는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한 무기는 무엇인가요? 제품뿐만 아니라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전력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